악성 뇌종양이 지금 현재 생긴 건 아니고 이 재발된 그 악성 뇌종양으로 추적 관찰 중에 판단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원래 그 악성 뇌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받으셨고 여러 번 수술을 받으셨고 그 이후에도 이게 증식이 되는지 재발되는지 계속 경과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재발된 종양이 발견이 돼서 개두술 및 종양 제거술 요게 치료 목표로 이렇게 기재가 의사 선생님이 작성하신 차트입니다. 그리고 수술이 잘 됐을 때 이렇게 퇴원 예정일도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두술이랑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수술 후에 수술이 잘 됐는지 여러 번 검사를 또 하시게 되는데 뇌 MRI 상에서 급성 뇌경색에 의한 발생 소견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종양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은 뭐 3번의 이제 수술을 받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후에 그 검사 결과에서 뇌경색으로 볼 수 있는 급성 뇌경색 소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학병원 전문의 선생님께서는 진단서를 발행을 해줬는데 주진단에는 손해의 악성 신생물 C7일 이렇게 되어 있었고 부진단에 상세불병의 뇌경색증 I639 이렇게 코드가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진료 사실 확인서에서도 여기에 보면은 진단서와 동일한 이런 내용들로 병명이 확정되었고 그 코드도 부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가입한 보험에서 뭐 710은 이 뇌경색에 해당하지 않지만 63.9 여기는 점이 생략되어 있는데 뭐 I639 여기다 점을 써서 I63.9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 병명은 이분이 가입한 보험에서 그 뇌경색 진단비 대상이 될 수 있는 병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MRI 상에서도 이 뇌경색이 나타난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입자분께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다. 병원에서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서 보상 청구를 하게 됐는데 이런 뇌경색 관련된 진단비에서는 뭐 다양한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진단서가 이렇게 명확하게 있고 그 검사 결과가 뭐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검사 결과가 뇌경색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뭐 다른 의사나 뭐 대학병원 이런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감정을 시행을 해서 병명이나 질병 분류 기록, 그러니까 진단서에 이런 받은 내용을 부정하는 형태의 여러 근거 자료를 수집을 해서 부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약관에서 정한 병력 신경학적 증상 등에 의한 그 기준이 있는데 발생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하고 뭐 법원 판결에서 이제 등장하는 개념인데 약관에는 이런 내용은 없지만 이 뇌경색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후유증 뭐 마비라든지 구음장애 이런 것들 뭐 신경학적 결손이 없어서 보상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뇌경색이 지금 현재 발생한 게 아니라 과거의 흔적이다 징구성 뭐 경색이라든지 그리고 경미하다 일반적으로 이 뇌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이 뇌 조직이 죽는 이게 뇌경색인데 뭐 열공성 경색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분쟁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항시 발생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판단은 이게 전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뇌경색 형태가 아니고 이 악성 뇌종양에 의해서 수술을 이제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합병증으로 뇌경색이 발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으로 부지급 처리를 한 겁니다. 약관에 지금 뭐 수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발생한 뇌경색을 안 준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 보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가입한 보험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음에도 전형적인 발생 형태가 아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부지급 처리를 한 겁니다. 부지급 처리가 된 거는 저희가 이제 다시 서류를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험사 주장이나 뭐 의견이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서류를 면밀하게 다 확인을 해보고 보험사가 처리한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번 사례는 저희가 봤을 때는 부당한 지급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만 해도 뭐 이런 진단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지만 이런 진료 차트나 이런 것들은 뭐 수십 장, 수백 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까지 다시 검토를 해서 손해사정서를 이제
작성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뇌경색 진단이 타당하다. 그리고 약관에서 정한 지급 대상이다. 이런 증명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도 시간을 많이 써서 준비를 다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준비를 먼저 한 뒤에 손해사정서를 완료해서 절차를 다시 진행을 했고, 최종 보험사가 한번 면책한 거는 이렇게 쉽게 다시 처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검증 완료까지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어쨌든 지급 거절, 그리고 지급 거절 상태에서 현재 지급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뇌경색 진단비 지급 거절이 된 거는 제일 좋은 거는 청구 전에 이 보험사가 문제를 걸 만한 내용인지 그런 유형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고, 이분처럼 이렇게 지급이 거절된 사례는 사실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먼저 준비를 해서 처리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급 거절이 된 상태에서도 이 보험사가 처리한 게 부당하다, 이런 것들이 입증 가능한 사례는 다시 진행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